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해전 아민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새로운 정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탈북 대학생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김은미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 차 네네. 대학생 김은미라고 합니다. 오, 3년밖에 안 되셨네요. 아주 따끈따끈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2학기 그 시간표도 잠깐 봤는데 완전 빼곡히 시간표가 차이더라고요. 안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뭐 탈북 이유라던가 뭐 여러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은미 씨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해산에서 사셨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일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네. 그쵸. 해산시 일고등인가요? 아니면? 우리 학교는 김일성 고등물리 학교라고 김일성 이름을 붙인 그런 학교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특별하네요. 네, 특별하기만 합니다. 그냥 양강도 일고등 정도 되는 거죠. 도 일고면은 북한의 도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도를 대표하는 일고등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수재들만 모이는 그런 학교잖아요. 아니 저는 구역일고여가지고 도 일고라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뭔가 압도당하는 분위기긴 한데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공부를 그냥 했어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공부에 집착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 등살에 내가 공부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요구가 높다고 해도 본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도일고까지 가실 정도면 정말 공부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5학년 1학기까지만 다닌 거죠.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5학년 5.1절 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에 그냥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됐어요. 한국어 책이었었는데 뭐 한국어 소설이나 또 뭐 정치적인 교재도 아니었었고 그냥 회화책이었어요. 중국에 방문하는 그런 책이었나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부록 같은 데 보면은 북한 쪽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북한 사람들 보면 조심해야 된다. 약간 그런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북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내 친구한테 빌려줬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수업 시간에 본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컴퓨터 과목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보다가 야 너 그거 뭐야? 하니까 이거 그냥 회화책이다. 중국어 책이다. 하니까 쌤이 보자 해서 보았는데 약간 글씨도 이상하고 북한에서 쓰는 글씨가 아니고 하니까 이걸 이제 교장쌤한테 바친 거죠. 그거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야 이 누구 책이야 해서 그 남자애였었는데 남자애가 너무 의리 있게 이거 내 책이다 하면은 나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은미라는 친구 거다 해서 제가 불러간 거죠. 그래서 너는 어쩌면 이렇게 사상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욕먹고 너는 무조건 퇴학 처분이다. 엄마 불러와 이래서 엄마 불러왔죠. 엄마가 진짜 사정을 해서 봐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이제 교장쌤이 그러면은 그때 학교에서 그 비닐하우스 짓고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돈을 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막 100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기준으로 하면 큰 거 아니지만 그 우리 집 기준으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북한에서는 비닐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 거라서 되게 비쌌었던 것 같고 할 수 없는 거죠. 집을 팔아도 못 사는 약간 그런 대가라서 그래서 그냥 자퇴할 거다. 그 친구들이 그래도 다 집도 좀 잘 살고 아빠 엄마도 다 번듯한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없다는 그런 위축감도 되게 컸었고 책사건까지 번져서 대학을 결심하게 됐어.
그 결국에는 한국어로 된 외국어 서적,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책 하나 봤다고 태아까지. 아니 그 도일고까지 갈 정도면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그렇죠. 저는 소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네, 맞아요. 되게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학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그 책 하나 봤다고. 맞아요. 그러면 자퇴 처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퇴학으로 이렇게? 퇴학된 거죠. 그 한 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명에 엄청난 누가 끼칠 수 있는 그런 건데 참 그 책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결정을 해버리네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 중학교 내려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냥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계속 대학에 가고 싶었고 교대. 네, 교대에 가려고 이제 전문 대학 시험으로. 들어가는 시험 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못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모랑 이모부랑 반대를 하는 거죠. 무슨 대학이냐. 어머님은 아빠 돌아가시고 다음 해 엄마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엄마도 아파서. 그쵸. 친척 집에 이제 가 있게 됐습니다.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엔 그거네요. 그러니까 뒷바라지가 힘들다. 그쵸. 북한 대학도 진짜 매일 돈이거든요. 매일 그렇죠, 뭐 그렇죠. 5,000원 내라, 네, 담배 네, 가져와라 그렇죠. 이런 게 많고 엄청나죠. 그 네. 성적도 네, 실력순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교사한테 얼마를 가져갔나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나뉘고 그리고 교대가 4년이었나? 그동안에 돈을 쓴 일이 끔찍한 거죠. 이모네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게 그쵸. 된 거네요. 네. 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회를 잘 몰라서 그때 당시 내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장사하고 막 집 나르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인관계도 너무 힘들고 수동적으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어여야 해서 졸업을 하고 북한은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냐 하고서 했는데 이모님들은 군대를 가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체검사 갔는데 저는 군대 가기 싫은 거죠. 7년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서 신체검사 할 때 눈이 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안 보인다 아니면 반대를 말하기도 하고 진짜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뻔뻔하게 하고 불합격된 거죠, 신체검사에서. 다행이다 그래도. 그쵸. 이따가 이제 국가에서 통지서가 온 거죠. 계산에 큰 방직 공장인데 거기 가서 일해라. 방직 공장에. 솔직히 방직 공장 다 안 가려고 하잖아요. 가장 그쵸, 최악의 마지막에 배치받는 것이 그냥 집단 배치. 무리를 쭉 배치받는 게 방직 공장이고 그만큼 매우 힘들고 막 그런 곳이잖아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다 어린애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17살, 16살 이 정도 애들이 말이 뭐 노동이지 그냥 뭐 징역이나 거의 같은? 그 방직 공장에 배치 받으신 거예요? 네, 가라 하고서 왔는데 우리 이모가 이제 얘는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있다.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거지 갈 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편한 직장을 찾아본 거죠. 찾아보다가 계산 외곽에 닭공장이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냥 닭목장 같은 곳을 추천받아서 보위대로 들어간 거예요. 총 들고 이제 그걸 지키는 거죠. 북한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졸업하면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안 갖게 되면 당국에 그래서 알아서 배치를 해버리니까 방직 공장에 배치됐다가 그래도 겨우 빼가지고 당 목장으로. 보위대면 그래도 조금은 좀 힘든 일은 안 하지 않나요, 그래도? 보위대 일만 하면 괜찮거든요. 많으면 5명, 4명이서 2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6시간 정도 총 들고 나가 있어요. 그렇죠. 정문에서 이렇게 지키는. 근데 그거 외에도 공장 지배인이 농사일 시켜요, 우리한테도. 나가서 뭐 김매라, 옥수수를 수확할 때는 그것도 시키고 고추 농사도 시키고 진짜 힘들거든요. 낮에 하고 밤에는 밤대로 또 근무해야 되고. 아마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보위대는 한마디로 공장이라든가 기관 기업소를 보위하는 근무서는 일이잖아요. 군복 같은 거 입고 총 들고 지키는 건데 진짜 총은 아니고. 근데 그 외에 지배인이 일을 시키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총이 한 3.5kg 정도 되거든요. 진짜 총이에요? 진짜 총이고 실탄도 5개씩 있어요.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군대처럼 처음에 경고총, 그다음 말을 경고하다가 그다음 경고를 총 하늘에 대고 쏘고 그다음에 안 하면 사살해도 된다는
규정이 그러면 있어요. 그 먹장이 되게 중요한 먹장이었나 봐요. 그 닭이 무슨 어디 특별한 데 가는 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닭이 김정 일한테는 가진 않은 것 같고 그냥 허위사령부 군인들을 위한 닭인 것 같아요. 닭도 가져갈 때도 닭고기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산 거를 데리고 가고요. 김정일의 허위 사업에 쓰이는 어떤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닭이니까 그렇게 실탄을 갖고 지킬 맞아요. 정도로 웬만해서 보위대가 실탄 착용을 안 하거든요. 거기서 몇 년을 일하셨어요? 저 거기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보수 뭐 이런 것도 받으셨어요? 먹고 자는 거 해결해 주는 거? 그것도 옥수수밥에 김치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닭보다도 더 못 먹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이제 닭들은 막 멸치도 주고 막 더루메기라고 하죠. 그거를 주고 채상의 사료를 줘요. 옥수수도 이제 급이 있는데 그 채상의 사료 닭이 먼저 먹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먹는 거예요. 이야. 더는 없었던 것 같고 우리는 솔로들이라서 그게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 되는데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따금씩 감자 100kg, 강낭이 100kg 이 정도? 1년에 그렇게 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거 받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거네요. 그럼 3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탈북하신 거예요? 친구를 하나 알게 됐는데 중국에 살다가 북한에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중국말도 잘하고 나한테 중국에 가서 돈 벌지 않겠냐 해서 그 친구 따라서 나오게 된 거죠. 중국에 가서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래도 중국에 가셨어요? 군인들한테 뭐 뇌물하고 안전하게 그냥 걸어서 겨울에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시게 된 맞아요. 거네요. 그럼 한국 오실 때는 한국행을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솔직히 탈북민들이 되게 뭐 자유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저를 예를 들었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고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는 알게 됐죠.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 몰랐구나. 이름도 몰랐고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뭐 드라마 몇 편 봤던 것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가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막 이런 목표를 갖고 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막 밀물에 떠밀리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 중국에 살면서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중국 언론들도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보도만 하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저도 중국에 와서 뭔가 되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은 없었었고 중국에서 살면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매니큐어를 했었어요. 한 달에 2,000인민비 정도씩 버는 거죠. 항상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아프거나 내가 법적인 분쟁이 있거나 혹은 뭐 나를 보호하고 싶을 때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북치르자고. 맞아요. 진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한도전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유재석을 모르는 사람 찾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탈북민한테 유재석이 물어본 거죠. 날 아냐고 하니까 알지 왜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속도로 수금 털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 네. 기억나요 저도. 진짜요? 그래서 그거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선전하는 거랑 다르게 탈북민들이 잘 살고 있구나. 직업도 갖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수 있을 만큼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 신기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프로그램이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살린 거예요. 맞아요. 잠깐 스쳐가는 그걸 보고 탈북민들이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돈 벌며 살고 있구나. 그거에서 확 바뀐 거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한국행을 그때 김태호 PD였나? 그분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탈북민이 잠깐 나온 건데. 이제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국정원에서 어떠셨는지 그것 좀 물어볼게요. 8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던 것 같아요.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도 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일단 첫 인상은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잘생겼고 약간 양복 친절하고. 입으면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핏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주말에 조사관님을 밖에서도 이렇게 영화 보러도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양복 안 입고 그냥 캐주얼 옷차림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양복발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생긴 분들이 많은 건 인정. 북한 친구들이 이제 막
연애 편지 쓰고 막. 거기 그 국정원 직원분들한테. 네, 아 진짜로요? 자기는 이제 들어간 첫날에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자기한테 쓰지 말라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다. 네, 개업을 받았죠. 여자분들은 별로 없었죠. 2명 정도 봤는데 여자분들도 너무 이쁘셨고 세련되지 않았나요, 되게? 인텔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막 공부한 여자, 이렇게 딱 교양 있는 맞아요. 여자,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 근데 그분들은 웃지를 않더라고요. 많이 시달렸나 봐요, 북한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웃어주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애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딱딱하게 대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분들랑 같이 할 때 되게 불편했어요. 남자분들은 친절하지 않아도 그래 잘생긴 거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같이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국정원의 밥은 어땠어요? 지금도 약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게 딱 찌개류나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짜고 자극적인 거. 진짜 이거는 그냥 건강한 맛이었어요. 국정원 밥은? 네. 어린 친구들은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고 맨날 라면 먹더라고요. 근데 라면 먹을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사관들이 사다 주던가 면회 오잖아요. 한국에 친척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라면에 막 간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진짜로? 맞아요. 와, 대단하다. 저희 때는 라면 먹는 것도 다 먹지는 못하고 저도 조사관님이 사주셔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너무 기했거든요, 라면이. 저도 알 것 같아요. 밥이 진짜 건강한 맛. 매일 메뉴가 다른데 약간 간도 되게 적게 되어 있고 솔직히 건강을 위해서는 딱이긴 한데 아무래도 자극적인 맛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거기 뭐 그 시설은 어땠어요? 그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렇죠.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머리 자르는 미용실도 있었어요. 약간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었나요?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일단은 그 기상할 때랑 취침할 때 이제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애국가 듣기 좋은 노래죠.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뭐 아침에 나올 때는 그렇다 쳐. 근데 저녁에는 이미 자는데 막 노래가 동해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막 깨.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침마다 진짜 또 동해물 나오는구나. 애들이 막 또 동해물이 나온다 이러고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6달 동안 반복을 해야 되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애국가 나와가지고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노래지? 하고 근데 되게 막 장엄하게 나오기는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국정원 생활을 마치고 하나원 생활도 마치고 한국 사회에 비록 3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딱 어땠어요? 나왔을 때? 한국 사회에 나올 당시에는 너무 막 열의에 넘쳤던 것 같아. 너무 열정적이고 나는 진짜 이 한국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포부 그런 거를 안고 시작을 했죠. 처음 1년 동안은. 대학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바꿀 수 있고 북한을 개혁하고 이런데 여건이 될 거야. 그런 꿈을 안고 처음 한 1, 2년 동안은 계속 진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고 결국에는 대학까지 가신 거고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경제학을 그렇죠.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이랑 이제 남한이랑 비교했을 때 경제 체제가 너무 다른 게 그렇죠. 너무 신기했었고 대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뭘까 그거에 너무 궁금했었어요. 북한도 경제학이란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애들이 배우는 거는 막 누가 계산기로 누가 1부터 100까지 더 빨리 더하기를 하나 약간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들었던 거 정치경제학, 김성종합대학에도 정치경제학부 있잖아요. 김정일이 다녔다고 하는. 한국이랑 완전 대비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니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만 힘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착 과정에서? 저는 멘탈이 강하거든요. 넌 어디서 왔어? 이런 말 저는 그닥 상처도 안 받고 또 탈북민이라서 되게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멘탈적인 면에서는 힘든 점이 없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 능력이랑 목표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 사이가 너무 클 때 느끼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화?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막 그런 게 좀 더 강했었고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어떤 좌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까워지자 이거를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한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틀린 건데. 아, 그렇죠. 네. 그런 사고가 나와 있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나랑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야 저게 말이 돼? 나 교수님이 걔를 막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혼란스럽고 그런 데서는 괴리가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맞아요.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진짜 뭐 대원군은 잘하고 뭐 민비는 못하고 이렇게 확고한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그냥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게 좀 많이 어려우셨구나.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 한국은 일단 다 좋죠. 발전을 했으니까 그에 맞게 너무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과를 치아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다 안 좋아요, 북한 사람들 치아. 치아가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돈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아프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쌤들이 진짜 사랑니도 너무 안 아프게 뽑아주시고 너무 섬세하게 진짜 자기 이빨처럼 해주시고 그게 너무 중국에서도 제가 받아봤었는데 땜떼기 해도 몇 달 안 가고 그런 게 심했었는데 한국은 확실히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치과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아가 되게 하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음식 이런 것도 좋다고 하셨던데. 저 일단 북한에서는 고기를 안 먹었었거든요. 저 엄마가 돼지고기랑 육류를 안 먹어서 부모들이 안 먹으면 자식들도 안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무슨 맛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안 먹으니까 안 먹어 해서 저도 그거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언니가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난 싫어하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와 진짜 그 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거를 먹고 와 세상에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진짜 뭐 이벤트 있으면 계속 사 먹고 혼자서도 막 이따금씩 한 줄씩 사 먹어요. 네. 삼겹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삼겹살 사람은 뭐, 네, 너무 맛있죠. 삼겹살은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삼겹살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은미 씨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꿈이요? 저는 항상 꿈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점점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꿈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나는 중국어도 할 줄 아니까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중어중문학과 가려고도 했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국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가 나는 북한을 개혁하고 개조하고 북한 사람들의 몽매함을 깨우쳐주고 김정은 정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 힘 있는 뭔가 지식인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주변도 돌아보고 공부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게 보고 이런 게 되게 강했었어요. 최근에 가진 꿈은 뭔가 나 자신이 주변에 행복감을 주고 희망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한테 소중한 사람 또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도 다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감성적인 일도 내가 느낄 줄 모르고 영화를 봐도 슬프지 않고 약간 이런 거. 난 진짜 이러다가 뭔가 로봇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전번 학기에는 균형을 좀 맞추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랑 대인관계랑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공부만 했던 그 학기랑 같이 했던 학기 성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한 건가 이러면서 만나서 많이 뉘우쳤죠. 그래서 뭐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솔직히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저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합격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내년 1학기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는 내 눈을 통해서 미국이란 사회를 보고 싶은 거죠. 좁은 범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겪어보고 사람들랑 말해보고 느껴보고 평가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사셨고
중국을 또 경험해 보셨고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셨고 미국까지 딱 섭렵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나중에 대북 관계도 그렇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도 되고 경제적인 그런 지식도 갖게 되면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진짜 저는 물론 방송에 나온 분들도 많지만 방송에 이렇게 소개되지 않은 은미 씨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도 이렇게 보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이런 방송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도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분을 공개시켜도 되는 건가 막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있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어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했는데요. 언니가 되게 잘 받아주시고 또 해서 제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주절주절 말을 많이 했고요. 탈북민 친구들이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맛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프로그램들 솔직히 지원하는 거 많잖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프로그램들 많이 신청을 해봐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딪혀라. 맞아요. 늘 부딪혀라. 그쵸. 그리고 두드려라. 그래야지 맞아요. 문이 열린다.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은미 씨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